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관리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완료했으면 이 사원 등록된 기준으로 해서 급여자료를 입력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급여자료 입력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급여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여자료 입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급여자료 입력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야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 부분을 홈택스에 정확히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라는 서식으로 인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보시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있고 기본적인 급여에 대한 명세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일을 보자면 우리가 귀속연월일이 9월이고 지급연월일이 9월인 사람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급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다음 달 10일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인 10월 10일 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9월 지급자, 9월 기속자의 근로소득과 지급월이 다음 달 10일이다 하게 된다면 9월을 입력을 하고 지급연월일은 2021년 10월 10일이나 15일 해당 지급일에 신고를 합니다. 이 급여대장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는 지급월이 10월이니까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신고하겠죠. 그런데 그분을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정확히 이 급여에 있는 자료들을 불러오려면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는 한번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에서 좀 전에 9월 귀속분을 10월에 지급했다. 그렇게 된다면 귀속연월일은 9월로 하고 지급연월일을 10월로 해서 11월 10일까지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시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장 입력을 9월에서 9월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9월로 한번 보자면 이렇게 1,330만 원 정도와 소득세가 50만 원 정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불러오기로 해서 저절로 불러오는 건데요. 그 불러오는 곳이 이 곳입니다. 자, 보시면은 과세 1,300, 과세 부분만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과세 부분이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동일하고 소득세도 전체 총합의 소득세는 이렇게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귀속연월일과 지급연월일을 정상적으로 잘 입력을 하고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정상적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추후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지 근로소득자가 중간에 퇴사하셔갖고 연말정산할지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 급여 자료 입력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귀속연월일과 지급연월일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여러 가지 백두산 안기부 환경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이 불러와지고 기본 급여와 급여 자료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와 공제 내역들을 입력을 해서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급여 항목들은 과세 항목들이 있을 거고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도 지금 여기에서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라는 공제 항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리산 씨가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럼 학자금 대출 받은 금액도 일부분이 포함된다면 이 공제 항목에 이 추가 사항들을 입력을 하거나 적용을 하고 또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도 이 급여 항목들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항목들도 추가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맨 처음 시점에는 그런 공제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등록을 하고 나서 급여 입력들의 숫자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등록을 어떻게 하냐?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당 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급여 항목이나 공제 항목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당 공제를 눌러보면 상단에 수당 등록이라는 게 있고 공제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때 등록하는 수당 등록은 여기 상단에 급여 항목에 등록할 수 있는 란을 등록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제 항목이 공제 등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공제 등록을 보면 사용 여부에 학자금 상환이 불어돼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을 여로하고 진행을 했다면은 사원 등록에 보시면은 학자금 대상 부분에 있어서 여부 체크하는 란이 있죠. 그 부분의 여부를 체크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수당 등록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수당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나머지 여로 체크했기 때문에 수당이 나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차 수당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여로 체크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연차 수당 부분도 밑에 등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설정이나 여부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부분들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나 비과세 대상이를 체크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 등록을 할 때 과세 비과세와 수당명이나 이런 부분, 월정액 정기적으로 하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갖고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제 등록도 사실상은 뭐 학자금도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도 공제 등록을 정확하게 공제를 등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제 등록에서 사대보험 쪽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4월 달 정도에 정산을 하죠. 그래서 정산 금액이 있어요. 정산 금액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매월 보험료 급여를 입력을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정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합쳐서 해도 되겠지만 편의상 어쨌든 등록을 별도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하단에서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적자면은 건강보험 정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F2를 눌러 보시면은 공제 항목에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주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해당돼 가고 건강보험 정산 입력이 돼 있다면 급여 대장에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납부한 금액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당 등록에서 별도의 고정 항목을 뭐 기타로 해놓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 건강보험료, 우리가 급여 대장 볼 때는 건강보험료지만 사실상 얘가 나가는 구조는 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 공제할 때도 고정 항목이 어디냐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고용보험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 이렇게 4대 보험과 최소한 관련된 연말정산 정산 이런 것들은 고정 항목에서 정확하게 지칭을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정상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비과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과세 비과세 부분이, 여기에서는 과세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하지만 별도의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과세 비과세가 나눠져 있잖아요. 같은 만약에 자가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자가운전 같은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자가운전이었을 거고, 이거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운전이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이 식대만 비과세고 나머지 260에 대해서는 과세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 공제에서 이 부분의 설정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지 오류 없이 급여를 산정할 수 있고, 급여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면 비과세 항목이나 급여 항목에 대한 표시 여부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 여부 부분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식대나 같은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같은 급여 항목의 이름이니까 어떤 게 비과세고 어떤 게 과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시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비과세 항목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당 공제 부분에 있어서 밑에 비과세 항목들이 한번 쭉 보면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면서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된대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사원등록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원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와 야간 근로수당 여부를 여러 체크를 하고 나서 그 관련된 금액이 총급여,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정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월 정해져 있는 급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때 월정액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냐 보면 여기 상단에 수당 등록의 월정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가여부를 체크해서 월정액 부분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 하면은 정상적인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월정액이 월 고정되어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수당을 등록할 때 부분을 등록을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죠. 자, 월정일 때 월 고정된 뭐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정액은 기본금은 당연히 월정액 대상이죠. 그럼 사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상여는 일률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들 기본 세팅으로 부정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여가 발생됐었을 때 이 부분은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게끔 급여대장이 작성이 되죠. 이 210만 원, 월정액 210만 원에 상여가 이 급여 항목에 발생됐다면 그 금액은 빼고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또 빼는 것 중에 실비 변상적인 것도 월정액에서 빠지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금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월정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실비 변상의 식대도 느낌상은 실비 변상에 해당되겠지만 법상 식대는 실비 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 변상의 급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대 부분은 이 210만 원에 포함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도 연차 수당이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죠. 1년 기본적인 1년 근무에서 일정 부분에 있어 수당을 지급하니까 이 연차 수당도 기본적으로는 월 정액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과세 공제를 받았을 때 야간 근로소득 본인 자체도 기본적으로 월 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월정액 부분, 그러니까 야간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월정액 금액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정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단 등록, 우리가 말하는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고 추가하고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공제를 급여 항목을 변경하거나 공제 항목을 변경할 때는 어쨌든 관련된 내역, 우리가 여기서 수당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과세 비과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제 항목 같은 경우는 뭐 건강보험 정산처럼 4대 보험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꼭 공제소득 유형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당 공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수당 공제 항목을 설정을 했으면 특별하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제를 설정하고 계속 같은 공제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급여 대장에 계속 반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해당되는 금액과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면 나머지 과세 비과세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수당 공제에 맞는 기준에 맞게끔 공제 비과세가 나오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자가운전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만약에 자가운전 속리사를 20만 친다면 밑에 30만 원이고 기본적인 가세급여는 변경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공제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지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제 항목들은 기본적인 내역들이 사원 등록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절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역들의 급여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갖고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제 급여 항목을 작성을 하면 사원 등록의 기준 정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련된 급여가 이렇게 책정이 되게끔 나와서 급여 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급여 대장은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교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입력이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이렇게 급여를 작성했으면 여기에서 과세급여가 총 지급액으로 나올 거고 세금에 대해서는 총 합인대 51만 9천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오게끔 이렇게 급여 대장이 작성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될 거고요. 위에 나머지 상단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6 지급일자입니다. 지급일자를 한번 클릭해 보면 급여 대장을 작성한 내역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상에서는 지금 1월부터 12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모두 작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급여만 작성되어 있다. 이 1월 급여가 작성되어 있고 이 1월 급여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급 일자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지급 일자를 수정을 하시면 될 거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음 월로 넘기고 싶다. 라면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급여를 복사를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번에 옮기고 싶다. 예를 들어서 3월부터 4월까지라면 이 금액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3월, 4월 급여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몇 월 다른 달로 이동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들을 체킹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연말정산 직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신고한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입니다. 이 중도퇴사자 정산은 기본적으로 F7을 누르거나 역삼각형을 눌러도 별도로 체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도퇴사자 정산은 당해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자의 연말정산에 급여를 반영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고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등록에 송아지 씨가 5월 말일 날 퇴사를 하셨어요. 자, 5월 달 급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월에 이렇게 송아지 씨가 퇴사를 해서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기본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나 급여를 최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이 연말정산 급여 지급기간이죠. 2월을 보면 중도퇴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는 활성화되지 않지만 역삼각 바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관련돼서 부분을 확인하고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 내지 중도퇴사자가 퇴사했었을 때 급여대장의 정산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해당 파트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급여, 그달 지급의 모든 급여가 완료되어 있으면 오류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마감을 해 놓으시고 더 이상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게끔 마감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마감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 추후에 별도의 입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세도 보시면 인세 역삼각형을 보시면 여기에서 인세를 한 개를 보자면 급여대장 일괄 인세, 급여대장 일괄 인세를 통해서 매달 이렇게 귀속 시기에 들어가서 급여대장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관련된 자료들을 PDF로 다운받을 수도 급여 명세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나 이런 지방소득세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가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아니면 매월 급여대장,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급여대장을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매번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뽑는 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갖고 프린트를 하시거나 작성을 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재계산 부분입니다. 재계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클릭을 해보면 자, 전체 사원이나 해당 사원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겁니다. 대개들 1월 급여를 작성하고 2월 급여에 넘어가면 2월 급여에 급여가 작성되지 않으면
1월 급여를 불러오기하고 1월 급여와 똑같이 2월에 반영할까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대장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 그랬었을 때 이 부분을 예로 하고 했었을 때 2월 달에 결과적인 4대 부분이나 별도의 사원 등록의 변경이 생긴다면 반드시 재계산을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리잔 씨가 사원 등록에서 기존에는 학자금 공제 여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부터 학자금 공제 대상이 돼서 학자금 공제를 여로 하고 기간을 입력해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금액을 반영하고 나서 급여 대장을 작성했었을 때는 그 부분이 급여 대장 작성할 때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재계산을 통해서 여기에 보시면 사원 등록 변경이라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셔갖고 기존의 사원 등록에 수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불러오기를 새로 재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뭔가가 변동이 생겼다면 별도의 재계산을 통해서 변경 여부를 반영시켜야 됩니다. 좌우 보면 여기는 현재 사원만 반영, 전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전체 사원에 대해서 반영은 우측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체킹을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반영된다면 재계산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간편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관련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원을 간편 등록하거나 60세 이상 소득세 기준 적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소득세 기준 적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간이세액표는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에서 부양가족에서 그다음 뭐 국민연금 관련된 공제 부분, 그다음 특별공제 부분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해서 계산된 금액이 간이세액표에 나와요. 그럼 국민연금이 반영되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세액표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해서 60세 이상에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간이세액표에 맞는 금액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반영돼서 간이세액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킹을 하신다면 사실상 간이세액표의 세액 금액이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갖고 전반적인 급여 자료 입력을 잘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관리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